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인 11시 54분 현재 경상남도 의령군 지역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인명피해 또 이재민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재해복구를 위해 각계의 지원과 기부가 이어진다는 따뜻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모쪼록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29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나다윤 씨. 네, 앞서 날씨 소식 들으셨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비로 인해 고속도로 위론 토사가 유실된 곳이 있어서 먼저 짚어드립니다. 먼저 35번 통영대전선 양방향 산청 부근인데요. 양방향 모두 산천나들목과 산청 1터널 부근 본선 차로에서 비탈면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부근에 비가 많이 오고 있고요. 본선 통행도 불편한 만큼 충분히 감속해서 지나주셔야겠고요. 12번 광주대구선 광주 방향으로도 토사 유실로 인해 거창 휴게소 진입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 남성주 부근에서도 2차로와 갓길로 흙이 흘러내리면서 처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253번 고창 담양선 고창 방향으론 대덕분기점부터 담양분기점까지 2차로 막고 비탈면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로 변경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량으로 인한 정체는 지방 방향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의 정체가 총 20km에 가까운 가운데 경기권에선 반월터널부터 부곡, 강원권에선 원주 분기점 부근 지나기가 가장 어렵고요.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은 충청권에서 천안 분기점부터 10km 구간 정체입니다. 오늘은 빗길 안전운전에 보다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윤우의 뉴스펀치입니다. 오늘도 KBS 이윤우 기자 나와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네, 첫 번째 검증 아닌 논란만 남긴 청문회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만 모두 1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이 됐고요. 이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제가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우선 인사청문 보고서가 통과된 후보자들 위주로 대상이었습니다. 방금 이 기자가 검증 아닌 논란만 남겼다라고 표현했는데 무슨 얘기죠? 이제 일반 국민들은 좀 청문회를 생각하면 그 후보자가 생각하는 어떤 분야별 비전이나 정책 또 뭐 의혹이 있다면 그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결론을 좀 기대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다수 제기됐던 의혹들은 여야가 충돌하면서 결국 논란이 불거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야당에서는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 뭐 보좌진 갑질 의혹이 있었고 이진숙 후보자는 이 논문 표절 의혹이랑 자녀 유학 관련 논란이 생기면서 좀 계속 야당에서 반발이 거셌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각각 그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각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이 논란만 좀 더 불거졌을 뿐 뭐 검증이 뚜렷하게 진행됐다거나 어떤 결론이 났던 사안은 없습니다. 특히 이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양당의 좀 감정의 골과 인식 차이만 더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 청문회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네, 이제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청문회 내내 가장 많이 언급된 게 이 의원실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의혹입니다. 그렇죠. 예, 보좌진에게 이 고장난 화장실 비데를 고치라고 지시했다. 뭐 자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대신 버리라고 했다. 또는 뭐 의원실을 떠난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했다. 이런 의혹들이 뭐 언론과 전 보좌진들을 통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예, 강선우 후보자는 우선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이 상처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부족했던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결국 부인을 했습니다. 뭐 쓰레기를 버리라고 한 건 아침으로 먹으려고 차로 가지고 갔던 것을 뭐 차에 남겨놓고 내린 거다. 그리고 뭐 비데를 고치라고 지시했던 건 뭐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린 것뿐이다. 그리고 재취업 방해 의혹에 대해선 자신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청문회 내에 제기됐던 이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역시 부인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 야당이 좀 후보자를 악마화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적격 인사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청문회 내내 반발을 했고요. 늦은 시각까지 이어진 청문회에 야당 의원과 후보자 간에 좀 감정이 섞인 날선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는 도중에 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에게 존경하는 위원님 이렇게 뭐 통상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예. 한지아 의원은 뭐 존경한다는 말이 굉장히 모욕적이다라고 발끈하면서 저를 존경하지 말고 보좌진을 존중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요. 진주시 명성면의 하천이 범람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합천군 전 지역에 극한호우로 지금 침수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강선우 후보자 두고는 청문회 끝나고도 계속 지금 충돌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강선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이 외부의 갑질 의혹으로 비춰지는 상황에서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든 뭐 정부에서 임명을 강행하든 결국 정권에 좀 부담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연일 강선우 후보자 관련 공세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우선 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보복 갑질 혐의로 강 후보자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후보자 낙마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이 청문회 직후부터 정치권에서 이 강 후보자에 대한 낙마 기류가 좀 흘러나오니까 민주당에서는 강 후보자의 논란이 낙마 사유가 아니라는 좀 반박 기류가 강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각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고 소명이 됐다. 여당은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청문회 뒤 이제 어제 청문회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우선 이번 주말 여론을 좀 계속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좀 정리해 보죠. 네,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크게 이 후보의 그 논문 관련 논란과 자녀의 조기 유학 논란 두 가지가 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예. 먼저 논문 관련 논란은요, 크게 이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과 논문 쪼개기 두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이 가로채기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자가 제자의 학위 논문인 것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제1저자로 해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이런 의혹이고요. 이진숙 후보자는 자신이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 과제들이라면서 이 자신이 일저자가 된 게 당연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지만 야당에서는 이 학생의 학위 논문인 만큼 이게 뭐 일저자가 되는 게 맞냐? 이게 일반적이냐 이런 반발이 좀 나왔습니다. 예. 논문 쪼개기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자가 2018년 충남대 교수 시절 집필한 이 두 논문에 대한 의혹인데 이 후보자가 한 실험 결과를 놓고 다른 결과 두 가지 결과에 대한 두 논문을 작성해 실적을 올렸다 이런 취지의 이런 논문 쪼개기 의혹 제기입니다. 이 역시 이진숙 후보자는 쪼개기가 아닌 정상적인 논문이었다면서 부정행위는 결코 없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의혹이 제기된 게 이 자녀 조기 유학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진숙 후보자가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두 자녀가 미국에서 사립고교와 대학교를 나온 점인데 뭐 두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낸 건 사실 뭐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 후보자가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서 적합하냐 이런 부분이 좀 야당에서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예.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는 논란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사과로 좀 정면 돌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문회 과정에서 좀 눈에 띄었던 좀 논란들도 있었는데 이 청문회 참석한 이 후보자 앞에 뭐 이 동문서답해라. 뭐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이런 내용의 좀 답변 가이드라인이 좀 포스트잇에 붙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렇죠. 이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청문회 도중 좀 막바지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 후보자 결국에 그 질의에 대해서는 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사실상 이 포스트잇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또 그 교육위원회 자체가 이 상임위 중에는 사실 좀 여야 충돌이 거세지 않은 상임위로
대표적인데 이 중간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좀 질의 시간을 넘겨서 발언을 하자 이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문정복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다음에 질문해라 계속 이렇게 언성을 둘이서 높이다가 결국 여야 충돌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중간에 청문회가 네.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이 두 사람은 과연 임명이 되겠어요? 지금 궁금증들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여권에서는 우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다 이런 게 공식 입장이고요. 이건 채택되겠습니까? 근데 야당에서 좀 계속 문제 제기를 넘어서 이게 좀 뭐 야당이 하는 게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 검증이 아닌 국정 발목 잡기다. 여당에서는 좀 이렇게 보는데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두 후보자에 대해서 집중 공세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 자체도 현재는 계속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우선 두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기류가 좀 바뀌었다 이런 보도가 좀 쏟아지니까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은 특별한 기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청문회 과정을 우선 지켜보고 보고를 받고 있다라면서 주말까지 우선 여론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낸 건데 이번 주말이 지나면 어느 정도 결론이 예. 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 두 번째 펀치는 어떤 이슈입니까? 네, 출구일은 국민의힘 내용. 그렇죠. 예. 네, 이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가 되고 이 송원석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송원석 비대위에서 벌써 두 번째 혁신위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안철수 혁신위가 권영세, 권성동 두 의원의 인적 쇄신을 내세웠다가 자초가 됐고요. 그리고 그다음 윤희숙 혁신위가 출범해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데 윤희숙 혁신위 역시 이번 주 인적 쇄신안을 내놓았다가 또다시 국민의힘 내용이 불거진 겁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으로 지목한 게 모두 4명인데요. 4명 이제 현재 좀 친윤계 주류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이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과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인 그 송원석 의원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을 한 겁니다. 그랬죠. 윤희숙 위원장은 이들에 대해서 이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좀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인적 쇄신이 발표된 직후에 열린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 비상대책위원회의죠. 이 혁신안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요.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나온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좀 방송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부적절한 단어인 것 같은데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취재진들이 윤희숙 위원장한테 혁신안에 대한 비대위 회의에서의 반응이 어땠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근데 윤희숙 위원장이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다구리라는 말이 좀 여러 명이 좀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괴롭혔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를 두고 뭐 지도부에서는 표현이 과하다. 그리고 충분한 논의 없이 윤희숙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에 문제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결국 윤희숙 위원장의 혁신안은 전혀 진척된 게 없죠? 네, 아직까지 뭐 특별히 진전된 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혁신위에서 제기한 안 중에 좀 차기 당대표를 100% 국민 여론조사를 선출하자 이런 방안이 제기가 됐었는데 어제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국민 여론조사 20%, 당원 투표 80%로 하는 전당대회 룰을 그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기존 룰 그대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기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달 22일 청주에서 개최되는 거로 확정이 되는 건데 사실상 그 윤희숙 혁신위의 주장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입당 문제도 논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한길 씨 입당 문제를 두고 이 송원석, 김용태 그 전현직 비대위원장의 충돌 이게 세 번째 펀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서 반대하면서 뭐 윤어게임, 부정선거에 앞장섰던 이 전한길 씨가 입당을 놓고 이 전현직 지도부의 좀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전 씨가 또 최근에 국회에서 열린 그 윤상현 의원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했던 점을 두고도 좀 계속 충돌이 오갔는데요. 우선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의원은 자신이었다면 당원 자격 심사를 열어서 전한길 씨의 입당을 막았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 과거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씨가 국민의힘 입당을 신청했다가 김용태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소집해 당원 가입을 우선 막았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이 송원석 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 전한길 씨를 즉각 출당해라.
그리고 계엄을 옹호하는 반헌법 세력과 절연 없이는 당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다른 좀 비주류 혁신 세력들도 좀 의견을 보탰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윤희숙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도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인 그 전환기 씨를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윤희숙 위원장은 전 씨의 입당에 대해서 당을 더 위태롭게 만드는 점이 걱정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우선 일반 개인의 입당 자격 심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일축을 했습니다. 우선 당원 자격 심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좀 밝혔는데 전 씨의 입당에 대해서 한 개인의 입당에 대해서 호들갑 떨 거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을 믿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김용태 의원은 또다시 SN을 통해서 우리 당이 이 대선 패배 후에 어떤 자정작용을 했냐. 이 불법 계엄 단절을 호들갑이라고 치부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또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역시 전 씨의 당원 가입이 부적절하다고 높이는 등 이 계속 비주류 좀 개혁 소장파들의 우려와 반발이 지속되자 결국에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고 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 방안의 검토를 지시했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 적절한 조치 방안이라는 게 아무래도 기존에 좀 거론이 됐던 당원 자격 심사나 윤리위 이런 추가 조치가 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은우의 뉴스펀치였습니다. KBS 이은우 기자 수고하셨어요. 네, 방금 들어온 또 속보입니다. 함양군 월평저 수지가 범람 위험에 있다고 하고요. 울산 태화강은 지금 홍수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제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7분 막 지났습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하죠.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은 대부분 그리고 강원 남부 일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최고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현재 가장 강하게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 지역이 전북과 경남인데요. 게다가 아주 느리게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우특보가 이들 지역은 더 강화되고 있고 홍수특보와 산사태특보도 시시각각 확대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남부지방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진 뒤 오늘 밤 남부와 제주의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현재 약하게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다시 빗줄기가 강해질 전망입니다. 시간당 30mm 내외의 비가 중부지방에도 오다가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제된 수도권의 호우특보는 오늘 오후에 다시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중부지방이 20에서 80, 많은 곳 120mm 이상, 남부지방은 30에서 150, 많은 곳 200mm 이상이 예보돼 있고요. 제주는 10에서 60mm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전국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산사태와 제방붕괴, 시설물 침수 등 안전사고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대전이 28도, 대구 부산 29, 광주 30, 강릉 제주가 31도 등으로 습도 높은 후텁지근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또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내륙이나 강원, 충청, 경북 내륙에 소나기 예보도 5에서 40mm 들어 있습니다. 초복인 내일부터는 비가 그치면서 강릉, 대전, 대구가 34도, 서울 31도 등으로 당분간 내일부터 무더위와 열대야가 쭉 이어지면서 소나기도 자주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3도, 오늘 서울에 68mm의 비가 왔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 진입 반드시 피하셔야겠고요.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산책도 하지 마셔야겠습니다. 먼저 비 피해로 인한 충청권 도로 보수작업 구간인데요.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 생초 부근 2차로의 작업 때문에 뒤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이후로도 산청 부근 3km 구간, 다시 산청 1터널 부근으로도 각
각각 2차로 긴급 비타면 보수 작업 때문에 차들이 꽉 막혀 있는데요. 산길이라 이 일대 안개도 매우 짙습니다.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또 경부선 서울 쪽 안성 분기점 5차로 고전 한 차로 막혀 있고 정체는 오산과 단란에서 반포 쪽으로 반대 부산 방향은 천안 일대로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도 남양주 요금소를 지나면서 서종 쪽으로 15km 구간 지방 방향 정체 늘고 있습니다. 한편 선로에 토사가 덮이고 물에 잠기면서 중단됐던 경부와 호남 일반선의 열차 운행 순차적으로 재개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 구간과 용산에서 익산 구간인데요. 다만 상황에 따라 다시 운행은 일시 중지되거나 서행할 수 있으니 코레일톡 등에서 운행 정보 확인 후 이동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도 국민의힘 혁신이 상당히 시끌시끌한 대목 정리해드렸는데 국민의힘의 미래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 국민의힘의 대전시당 위원장 맡고 계시죠? 이상민 전 의원 오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큰일 났습니다. 예,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뭐 10%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안팎으로 무너져 내리고 공격받고 사실 상황 곳이 없는 상황인데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이상민 의원 오랫동안 민주당 쪽 계시다가 지난 총선 전에 국민의힘 가셨는데 괜히 갔다 싶지 않으세요? 제 선택이니까 후회해봤자 소용도 없고요. 네. 그러나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만 네. 참 힘듭니다. 네. 네. 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선출되고 송원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후에 첫 번째 혁신이 안철수 위원장은 바로 그냥 사퇴해버렸고 두 번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바로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이 4명을 거취 표명하라라고 촉구했고 이거 아주 시끌시끌한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혁신위원장 안철수 전 위원장도 그렇고 윤희숙 의원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좀 정밀하게 전략적으로 잘 그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혁신위원회에 모든 전권을 맡겨서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황골탈퇴하는데 좀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전권을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혁신위원장은 물론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또 비대위하고는 정반대인 것 같고 예. 이렇게 할 바에는 혁신위를 뭐하러 뒀고 또 혁신위원장을 뭐하러 인선을 했습니까? 괜히 눈 가림용으로 둔 거 아닙니까? 비대위에서도.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비상계엄 그다음에 탄핵 대선 패배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의 중진급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다음 불출마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사실 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한두 명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 전면에 섰던 사람들은 일단은 백전산이라도 정략적인 차원에서라도 뒤로 물러서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인데 예. 누가나 물러날 생각 안 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국민의힘의 주류이고 한국 정치의 주류인 것 그리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버티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권영세, 권성동 2명을 딱 지목하고 또 윤희숙 위원장도 송원석,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지목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윤희숙 위원장의 경우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4명을 지목한 거는 예.
소위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옹호하고 뭐 하자는 그 윤어게인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희한한 그런 모임체에 가서 무슨 뭐 인사하고 축사하고 하는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목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가서는 안 되지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겸에서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파면당했고, 그리고 대선도 패배했고,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엉망진창 완전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고,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그 원인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을 어게인하자고 하는 거기에 간 그 송원석 비대위 위원장이나 또 나머지 그 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거취 표명하라라고 한 그 요구안에 대해서 비대위 회의에서는 오히려 집단 린치를 당했다는 게, 비대위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연해 있는 것이 그런 안팎으로 엄청난 그 위기적 상황이고, 곧 사멸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인식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채 그냥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그 공격하고 그러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오죽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믿음도 안 가고 흥도 많지만 그를 지적하는 국민의힘은 왜 귀를 안 기울이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을 때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하자, 이런 안도 냈습니다만, 뭐 어제 그냥 기존 룰대로 당원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그냥 확정을 해버렸어요. 이것도 그냥 헌신짝 내버리듯 내팽개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기존 질서를 그대로 뭐 승계하고 따오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럴 바에는 전당대회를 뭐하러 하나요? 그냥 이게 몇 명이 해서 초대해서 그 사람을 돌아가면서 하면 될 일이고, 혁신위의 윤희숙 위원장이 뭐 어쨌든 개인 의견이든 혁신위를 거치지 않은 의견이든 일단 화두를 던졌으면 논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이라도 하고요. 근데 갑론을박도 없죠. 그냥 일사천리로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를 차버린, 그 선관위에서 차버렸는지 뭐 비대위에서 차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개탄스럽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개파 활동을 금지하겠다라는 서약서를 제출하자, 이게 이제 또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제안인데, 이거는 뭐 의원총회에서 한번 논의는 해보겠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안 받아들여지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뭐 정치인들이 뭐 개파 안 하겠다고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뭐 그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도 그거나마 쓰라고 국민들한테 이거라도 좀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뭐 의원총회에서 하겠다는 둥 쓱 밀어놓고 하는 게 비대위가 지도부도 아니죠. 그러면 지도부가 이런 거를 덥석덥석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아까 언급하신 그 윤 어게인, 거기 뭐 대표격이고, 게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이 뭐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다녔던 그 전한길 씨가 지금 당에 입당했다, 뭐 최고위원회 나설지도 모른다 막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전한길 씨는 지금 당에 해독을 끼친 인물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면서 전 국민의 희화시키는데 아주 기여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서 지금 뭐 국민의힘과 관련된 강성 지지자들의 그런 눈길을 돌릴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지금 뜻맞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출당된 그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가서 당을 만들든지 하면 될 일이지, 왜 부득불 굳이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좀 어떻게 했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국민의힘에 와서 여기를 그냥 확인사살합니까? 그리고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당원이 뭐 자신이 같이 입당한 사람들이 뭐 10만 명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인물이 당대표 안 나가면 자신이라도 뭐 나가겠다고 이런 막말을 일삼는데요. 참 그 한편에서 정한길 씨를 뭐라고 하기 전에 얼마나 정한길 씨조차 국민의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까? 조롱이 아니라 뭐 실제로 그 윤 어게인 세력이 당을 접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웬만하면 눈치 보면서라도 말을 조심할 텐데, 그런 일을 그냥 함부로 하고 하는 걸 보면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 사람들을
뭐 저까지 포함해서 다 우습게 보이는 거죠. 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소신도 없고 예. 또 그 헌법이나 또는 인권 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뭐 엉망진창이고 그러면서도 위기 의식에 대한 어떤 현실 인식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네. 얕잡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여론조사 대선 이후에 치러진 여론조사 이런 거 쭉 보면은 뭐 부정선거가 좀 뭔가 의혹이 내지는 분명히 좀 근거가 있을 거다라고 믿는 우리 국민들이 한 14, 15% 뭐 많게는 한 17% 이렇게 나온다는 식의 조사들이 있었는데 대략 그런 사람들만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런 사람들도 떠났는지 뭐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한국 정치권이나 사회에 대한 불신이 이 부정선거론까지 이어지는 것 같고 예. 이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들이 부추겨서 이를 오히려 더 확대 재생산되도록 하는 그 잘못된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증거도 없이 그냥 부정선거를 주장만 한다고 부정선거가 됩니까? 증거를 내놓던지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예. 아니 그러면 주장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네. 아무튼 오늘 뭐 이상민 전 의원 계속 그 당의 현 상황에 대해서 개탄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어떻게 뭐 떠오르세요? 저는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한계와 결함이 있지만 지금 영남 자민련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사실 영남 자민련도 무엇보다도 못하죠. 영남에서도 대구 경북만 좀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어느 정도 있고 거기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게 쪼그라들었고 날로 쪼그라들 상황이고 또나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아직도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만 이거라도 좀 외피라도 벗기려면 결국 지금까지 주류에 있던 그 국민의힘의 주류 그룹은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설사 서투르고 좀 한다 할지라도 수도권이나 충청 또는 뭐 호남에서 그런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서 민심을 가장 바닥까지 읽은 분들이 나가야 국민의힘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지. 그냥 영남에만 머무르고 깃발만 꽂으면 국민의힘 공천 받으면 될 것이다. 이런 편안한 생각에 그리고 정권을 뺏겨봤자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국회의원 하는 데는 야당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3년 이후에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그룹들은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존 주류 뒤로 좀 물러서라 해도 안 물러서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에 대해서 도저히 같이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같이 하기 어려운 그룹들도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리 앞서서 하는 건 너무 섣부르니까 지금은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막바지에 안 되면 갈래설 각오를 해야죠. 예. 우선 8월 22일로 결정된 전당대회에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이나 충청, 호남 이런 세력들을 대변하는 누군가들이 좀 똘똘 뭉쳐서 당권에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것만 한탄할 게 아니라 양화과 악화를 구축하도록 양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은 나서야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는 비상계엄 당시에 당대표였기 때문에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이게 지금 과거에 뭐 책임이 있다 없다를 따질 겨를이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김문수 후보도 나오고 다 나와서 하여튼 결판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부간에. 그러니까 뭐 수도권, 충청, 호남 등등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처럼 계엄과 명확히 선을 긋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당권에 도전해서 한판 붙어갖고 승리해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죠. 지금으로서는. 예, 지금 따질 방법이 없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앞길을 생존하고 버티고 나아가는 것이 더 급한데 지금 잘못된 오류의 길에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서서 결함이 있더라도 나서서 결판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미 나서겠다고 선언을 했고 만약 한동훈 전 대표도 나서겠다고 하면 그들 사이에서도 좀 단위라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뭐 세력이 결속을 하고 하려면 연합을 해야 되겠죠. 네. 그건 이제 전략적인 여러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당대회를 했는데 기존 주류한테 졌다. 그러면 정말 당을 쪼개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 전한길 씨가 무슨 최고위원이 된다든가 무슨 뭐 당대표에 도전이라서 그 세력이 표로서 나온다고 한다면 예. 그걸 도저히 같이 합쳐서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전당대회에 기존 비주류가 똘똘 뭉쳐 당권을 되찾자. 되찾자기보다는 아무튼 당권을 빼앗자. 만약 그게 안 되면 뭐 집단 탈당을 하든 당을 쪼개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고요. 뭐 전국 현안 한두 가지 여쭤보면 지금 3대 특검 가동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압수수색 대상이 막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 특검의 그 근거는 법률에 있고 법률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딱 정해놨습니다. 예. 수사의 대상을 뭐 최장병 건의 경우는 최장병의 수사가 왜곡되고 압력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또는 국방부 라인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1차 조사하고 또 김건희 씨 무슨 청탁건과 관련돼서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 김건희 씨라든가 예. 주변 인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조사를 하고 관련된 의원이 있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데 예. 지금 이 어수선한 틈 인사청문회에 흠결이 많고 문제가 많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또는 그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그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되는 그런 국정의 낙맥상을 집권 초기부터 보이는 것을 예. 눈가림하려고 하는지 그걸 특검이 그 아주 기여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 곁다리에 불과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거 떠들썩하게 하는 걸 보면 예.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특검의 입장은 뭐 이철규 의원의 경우는 임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 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건진법사와 통일교회 연결고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그 의혹 확인 차원이라고 근거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 해병대 그 최장병 건의 경우는 그 정작 본인이 되는 청탁했다는 그 인물인 그 해병대 그 사단장인가요? 그 예. 사람이나 그 사람을 연결시켜준 여러 라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는 그 이종섭 국방부 장관 당시 국방부 장관도 있고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조사하는 척하다가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어요. 또 김건희 씨 문제도 김건희 씨 본인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안 하고 자꾸 무슨 뭐 통일교 또는 그렇게 넘어가서 통일교 관계자도 수사도 안 하고 그리고 나고 나서 권성동 의원을 한다고 하면 별로 이렇게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통일교 수사에 ABC라는 게 있는데 예. 그 ABC를 완전 뒤엎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통일교 본부나 이런 데들도 다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법 조치가 어디 됐습니까? 기소를 한 것도 아니고 또 뭐 구속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 그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 따르면 권성동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이 관련됐다고 한다면 네. 관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다면 주변 인물인데 그보다 좀 더 중심에 놓여 있고 라인이 연결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가만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권이 약간 수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돌파용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부러 먼저 건드린다 이렇게 보신다 이거군요. 예, 그 뭐 지금 저 인사청문회에 그런 부적격자들이 여러 명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여론도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내란당이라는 걸로 국민의힘을 뒤집어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방금 인사청문회 언급하셨는데 뭐 딱 집어서 누구가 문제입니까? 저는 그 강선우 의원, 이진숙 후보자, 다음에 정은경 요 세 사람은 아주 그 흠이 굉장히 중대합니다. 정은경 후보자의 경우는 아니 질병관리청장일 때 그 당시 온 국민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투자를 그 남편이 배우자가 했고 그 정의용 씨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면서도 수수방관했고 그런 거 할 게 있겠습니까?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서 시세 차익을 누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도둑질하러 도둑 물건 훔쳐서
장문합의에 안 팔았다고 현금화 안 했다고 그게 무죄입니까? 아이고 그런 식견을 갖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합니까? 나는 네. 그분이 제일 악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명은 무조건 안 된다 이건가요? 예. 3명 더 있는데요. 예스맨들도 있고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이 할 때는 지지비비 가려서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예. 윤석열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큰 음결이 드러난 도저히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3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거로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낭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네. 자신의 표에 마이너스가 될 사람들 그냥 둘까요? 저는 한두 명은 낙마시킬 것이 않을까 정략적으로 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 낙마 안 시키고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면 이재명 정권의 그 본바탕은 금방 드러나는 거죠.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명을 낙마시키고 가면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가 버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입장이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잘못된 불량품을 고르는 건 그 소비자의 안목이 시원찮아서 그런 거거든요. 예. 지금 장관 후보자들을 인선하는데 대통령의 안목이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의 안목이 또 국정을 바라보는 시야나 인물을 바라보는 판단 기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전 의원 이번에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재선출되셨더라고요. 예, 경선에서 그 시당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오선 의원 되면은 수도당 위원장은 잘 안 맞는데요. 그러게요. 저도 그 관례에 따라서 이번에 다른 그 분한테 이거를 넘기려고 했었는데 예. 조정이 잘 안 되고 또 작은 조직이나마 여기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 좀 개혁하고 혁신을 좀 해보려고 좀 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달라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죠. 진신몬의 보약 같은 친구 듣고요. 1시 2부